네, 이번에는 코로나 방역 상황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니, 뭔 변이가 이렇게 많아요? 이번 또 XL이 나오던데 이건 뭡니까? 이제 오미크론의 이제 세부 변이를 이제 X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예. XD, XE, XL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보고가 되고 있고요. 예. 이거는 마찬가지로 오미크론 안에서 일부 좀 유전자가 변이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스텔스 오미크론의 유전자 일부가 이제 이것도 이제 BA1 기존의 오미크론 변이 합쳐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또 XE가 또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오미크론의 하위 변으로 스텔스 뭐 XL, XE 뭐 이런 게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참. 오미크론 안에, 그러니까 오미크론 안에 BA1, BA2 이렇게 크게 있었는데 예. 그 두 가지가 서로 재조합되면서 이제 재조합 변이가 계속 생기고 있는 거를 지금 XD부터 시작해서 XL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이 하위 변이의 위험성이라든지 전파력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 XE는 감염자가 한 600명 넘으니까 영국에서 이제 전파력이 10% 정도 좀 증가되는 것 같다 정도가 나왔고요. 예. XL은 지금까지 영국에서 한 60명, 우리나라에서도 뭐 몇 명밖에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전파력이라든지 뭐 백신 회피 정도에 대해서는 연구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말고요. 오미크론급의 다른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우리가 이제 델타도 나오는 거 봤었고 오미크론 나오는 것도 봤었기 때문에 예. 이제 델타까지 진행됐던 뭐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비슷한 변이가 변형된 거고 오미크론은 약간 좀 동떨어진 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미크론 자체에서 새로운 변이가 생길 수도 있고요. 예. 이미 사라지고 있긴 하지만 델타 계열에서 새로운 변이도 나올 수 있어서 언제든 새로운 변이는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오미크론 같은 대유행 재발 가능성은 낮아졌고 소규모 유행이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던데 그럼 이건 좀 섣부른 전망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전문가들 생각을 하지만, 예. 근데 작년에도 델타가 나올지도 예측을 못했고 오미크론이 나올지 예측을 전혀 못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불확실한 상황이다라고 대답하는 게 오히려 맞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보도를 종합을 하면 정부가 지금 코로나가 1급 감염병으로 돼 있죠. 네, 이거를 예. 2급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만약에 낮춘다면 이거는 좀 빠른 지금 조치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2급으로 낮출 때는 되기는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미크론만의 상황을 봐서는 2급으로 낮출 상황은 될 수 있는데요. 그 2급으로 낮추더라도 만약에 뭐 오미크론급 또는 델타급의 새로운 변이 때문에 새로운 유행이 강하게 생길 거라 그러면 뭐 1급으로 바꾸지는 않겠지만 방역 대응 자체를 어느 정도 다시 좀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수준 정도까지만 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료계, 또 의료 시스템의 변화가 제일 중요한 대응 요소이기 때문에 예. 의료 시스템과의 그런 그 협력 그리고 또한 그 설득 이런 작업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근데 지금부터는 우리 실생활 영역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적 모임 10명, 영업 제한 12시 이걸 아예 전면 해제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던데 적절하다고 평가하십니까, 교수님? 뭐 적절하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상황상에서는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정부가 만들어 왔거든요. 잠깐만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정점 전부터 거리두기를 완화했었고 네. 그 2주 전에 이미 한 번 더 완화했고 정점까지 지난 상황에서는 다 해제하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점은 지나서 이제 해제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니까 뭐 당연히 정부에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전면 해제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정부 돌리 말고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그러니까 해볼 수는 있겠는데 예. 언제나 그렇지만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언제든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는 부분들 국민한테 말씀드려야 되고 네. 국민들 스스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킬 건가에 대해서 방법에 대한 부분들 또한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적인 노력들과 홍보가 매우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6월이나 7월쯤 가면은 실내 마스크 착용 말고는 모든 걸 다 풀 수 있다. 실외에서 마스크 벗을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면? 일단 뭐 지금도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실내 마스크 안 써도 되기는 되는데 네. 국민들끼리 서로 이제 마스크 쓰는 걸 당연히 여기니까 대부분 쓰고 다니시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풀어볼 수는 있겠다라는 정도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도 실내 마스크 해제했다가 다시 실내 마스크 쓰는 데도 늘고 있고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다시 착용하게 하고 있는 것도 보고 있는 것들 보신다면 예. 우리도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부분들도 일시적으로 풀 수는 있지만 언제든 상황이 나빠지면 다시 쓸 수 있다. 이제 이런 여지를 남겨놓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료 대응 체계는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사망자 수가 좀 줄고 있다는 보도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사망자 수도 줄고 이제 중증 환자는 또 줄고 있지만 매우 완만하게, 그러니까 확진자가 줄어드는 것보다는 매우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예. 이건 뭐 정상적인 상황이고, 왜냐하면 피크 때 발생했던 환자들이 이제 나빠지거나 사망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근데 네. 어쨌든 떨어지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의료 대응 여력이야 좀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이거를 이제 좋아진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이제 뭐 병상이나 이런 것들을 해제를 하기 시작을 하면 추후에 혹시라도 그런 큰 유행이 있었을 때 다시 환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건가, 그리고 만약에 그것들을 완화하고 해제하더라도 다시금 어떻게 돌릴 건가에 대한 부분들은 의료계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백신 접종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 4차 그 접종 대상자가 확대가 됐다는 보도는 봤는데 네. 예를 젊은 층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백신 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또 연례 접종 형태로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 1년에 한 번씩? 예. 그 연례 접종이 되는 상황. 지금은 어차피 팬데믹이 안 끝났으니까 고위험군이 60대 이상은 이제 어제 접종하도록 이제 권고가 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예. 네, 젊은 층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유행이 갑자기 커지면 그 전에는 반드시 맞으라고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지 않은 상황이 되면 겨울마다 한 번씩의 유행 상황들이 어차피 이제 일어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 전에 독감 예방 접종하는 것처럼 연례 접종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인수위에서 현 정부의 방역을 정치 방역으로 규정하면서 과학 방역을 천명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좀 차별점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교수님은? 근데 그 인수에서 내놓은 의견들 보면 큰 차이 없거든요. 한 정권에서 했던 부분하고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방역은 해야 되지만 그 방역의 방법을 정하거나 그것을 국민과 소통하는 건 어차피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수위도 잘 파악하고 새로운 정권도 이런 방역에 관한 부분들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수님은 건강 괜찮으세요? 이제 회복은 되고 있는데 미각이랑 후각이 아직 안 살아나요. 교수님도 확진되셨었어요? 예. 그래서 격리해지는 3일 됐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건강 잘 살피시고요, 교수님.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였습니다.